네, 안녕하십니까. 충주고를 천문과학관 관장 별박사 이태영입니다. 벌써 2022년 새해가 밝았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충주고를 천문과학관에서 매주 주말에 보내드리는 재밌는 별지리 여행 주말 특강. 오늘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2022년의 천문 현상에 대해서 한번 주말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네, 벌써 2022년이 되었네요. 올해 천문현상들, 올해 밤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전에 오늘 밤 저녁 하늘, 오늘 밤하늘의 모습입니다. 자, 2022년 1월 1일 오늘 저녁, 이 먼저 서쪽 하늘을 보겠습니다. 항상 별을 볼 때는 서쪽 하늘을 먼저 보거든요. 그 이유는 서쪽 하늘의 별들은 곧 지기 때문에 일찍 보는 것, 지금 보지 못하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서쪽 하늘에는 목성과 토성이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보였던 금성은 한 7시면 벌써 지평선 쪽으로 졌거든요. 점점 목성과 토성도 계속 저녁 하늘에서 고도가 낮아지면서 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 하늘에는 이 직녀와 견우 아직도 저녁 하늘에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목성과 토성이 서쪽 하늘에 낮게 보이고 금성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 태양계의 행성들의 배열 때문이에요. 자, 이것이 오늘 저녁 태양계 행성들의 배열입니다. 지구에서 봤을 때 이 금성은 거의 태양 쪽으로 거의 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지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지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수성이 있고, 그러니까 금성과 수성이 내행성이라고 해서 태양과 거의 같이 움직이는데 아직은 태양의 왼쪽, 동쪽에 있기 때문에 해가 지고 잠깐은 보이는데 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목성과 토성은 태양에서부터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저녁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화성 같은 경우에는 태양의 오른쪽, 서쪽에 있기 때문에 해보다 조금 일찍 떠가지고 새벽 하늘에서 잠깐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이 시간에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의 위치였습니다. 자, 저녁 하늘에서 목성과 토성이 잘 보이고 금성과 수성은 해가 지고 잠깐만 보인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북쪽 하늘이죠. 별을 볼 때 북쪽 하늘을 통해서 방향을 먼저 찾으셔야 되죠. 자, 위쪽으로 높은 곳에 W자 모양, 또 M자 모양이죠. 카시오페이아 자리가 높이 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북극성이 보이고요. 논의 말씀드리지만 북극성은 가장 밝은 별이 아닙니다. 자, 지금 이쪽으로 북동쪽 하늘로 마차부 자리의 1등성 카펠라가 떠오르고, 그리고 북서쪽 하늘에는 여름철 제일 밝은 별 직녀가, 자, 서양말로는 베가죠, 지고 있습니다. 이런 별들이 1등성들에 비해서는 좀 흐리죠. 2등성인 북극성을 중심으로, 자, 이렇게 겨울철의 별들이 떠오르고 있고 여름철의 별들이 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두칠성, 드디어 그룹 부분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지난 11월 거의 지평선 근처에서 보이지 않던 북두칠성이 드디어 저녁 하늘에서 살짝 그룹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거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자, 저녁 7시에 이렇게 북두칠성의 끝에 있는 두 별, 지극성이라고 하죠. 이 지극성이 5시 방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24시간에 한 바퀴씩 북극성을 돌겠죠. 그래서 시침에 하나 움직이는데 2시간 정도 걸리겠죠. 그래야지 24시간에 한 바퀴 도니까. 그래서 오늘 밤 9시가 되면 이렇게 하늘을 시계라고 생각했을 때 4시 방향의 북두칠성의 이 그룹 부분에 지극성이 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북두칠성이 높이 떠오른다는 것은 서서히 봄이 오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벌써 1월달이 되면서 북두칠성이 서서히 올라오면서 봄이 되고 더워지고 있다는 그런 하늘의 징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북두칠성 시계에 대해서 혹시 잘 알고 싶으신 분들, 잠깐 넘어갔네요. 제가 예전에 지난 7월 달에 주말 특강으로 북두칠성이 시간을 알려주는 별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충주고를 천문과학관 유튜브 동영상에서 지난 7월 달에 했던 북두칠성에 대해서 한번 들으시면 이렇게 북두칠성의 움직임, 하늘의 시간 아는 법은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하늘 중에서 이제 끝으로 동쪽 하늘을 좀 보겠습니다. 자, 동쪽 하늘.
초저녁이기 때문에 겨울철의 별들이 막 떠오르고 있어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동쪽 하늘에 아주 유명한 오리온 자리, 자, 이렇게 나비 모양 또는 장고 모양이라고도 하죠. 오리온 자리가 떠오르고 있고 그 위쪽으로 V자 모양을 하고 있는 황소 자리, 그리고 북극성에 가장 가까운 일등성인 마차부 자리, 마차부 자리는 이렇게 오각형 모양이죠. 그리고 또 그 옆으로는 두 개의 나란히 밝은 별, 쌍둥이 자리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항상 이 겨울철의 별들, 겨울철의 별이 잘 보이는 이유는 뭐 날씨가 맑기 때문에, 밤이 길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아니라 밝은 별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다른 계절보다 별이 잘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겨울철에 이 길재위에 되는 별들, 제일 밝은 시리우스, 아직 떠오르지 않았지만 좀 있으면 떠오를 거거든요. 큰 계절의 시리우스, 오리온 자리의 베텔게우스, 작은 계절의 프로키온, 이 세 개를 겨울철의 대삼각형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리온 자리에 있는 그 왼쪽 발 리겔이라는 별, 좀 전에 보셨던 황소 자리에 있던 별 알데바란, 마차부 자리에 있던 별 카펠라, 쌍둥이 자리 중에 아래쪽에 있는 동생별 폴룩스, 그 다음에 프로키온, 시리우스까지 이렇게 육각형 모양이죠. 이걸 또 겨울철의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밝은 일등성이 7개나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일등성이 보통 15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가 겨울철의 별자리 속에 있기 때문에 다른 계절보다도 별이 잘 보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무튼 오늘 날씨가 맑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맑은 곳에 계신 분들 이 밤하늘에서 저녁 하늘에서 서쪽 하늘에 목성, 토성도 보시고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밝은 겨울철의 일등성들 확인하시기 바라면서 북두칠성이 서서히 올라오는 것을 느끼시면서 이제 겨울도 서서히 지나가고 따뜻한 봄과 여름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2022년 천문현상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다고 했죠. 천문현상 중에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거 1월 4일 새벽에 있을 4분의 자리 유성우라는 거예요. 이 1년에 100개 이상의 별똥별이 떨어지는 유성우를 3대 유성우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1월 4일에 4분의 자리 유성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8월 13일에 있을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 그리고 12월 14일에 있을 쌍둥이 자리 유성우, 이 세 가지인데요. 자, 이 4분의 자리 유성우 같은 경우에는 이 모해성이 1490Y1이라고 하는 이런 1490년도에 발견된 혜성일 것이다, 또는 2003년에 발견된 2003 EH1이라고 하는 소행성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되고 있어요. 2003 EH1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목성보다 멀리 있다가 지구 근처까지 왔다가 이렇게 도는 그런 이 소행성이 되겠거든요. 보통은 이제 유성우라고 하는 것은 혜성이 지나간 길을 지구가 통과할 때 혜성에서 떨어져 나온 부스러기들이 지구와 부딪히면서 별똥별이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가끔 가다가 이 소행성이 모해성인 그런 유성우도 있어요. 과학자들이 추정하기에는 원래 이 혜성이었던 것이 혜성이 부서지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이 가스라든가 수증기 같은 것이 다 증발되고 나서 중심에 핵 부분만이 남아가지고 소행성이 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1490년에 굉장히 큰 혜성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관측되고 했는데 그 후로는 관측이 거의 되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궤도를 통해 보니까 2003년에 발견됐던 소행성과 궤도가 비슷하더라. 그래서 이 혜성이 그때 깨져가지고, 또는 이것이 이제 다 여러 가지 가스라든가 얼어있는 물질이 다 증발되어서 핵만 남아있는 것이 2003 EH1이라고 하는 소행성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극대 시간은 1월 4일 날 새벽 5시 40분경이에요. 이 극대 시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혜성의 궤도와 지구가 통과할 때 혜성의 중심 부분과 지구가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무렵에 가장 별똥별이 많이 떨어지겠다는 거죠. 자, 지구가 이쪽에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새벽 부분이 바로 이 가장 혜성의 궤도와 먼저 만나게 되겠거든요. 지구 공전 궤도에서 앞부분이 새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작 넘어서 새벽에 가장 별똥별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 새벽 부분과 이 모해성의 궤도가 만나는 지점이 시간이 일치되는 곳에서 가장 별똥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국제유성기구에서 발표한 것은 이 만나는 시간이 새벽 5시 40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일주일 전이잖아요. 자,
해 뜨는 시간이 거의 7시 40분 넘어서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번에는 이 별똥별이 많이 보일 것 같다. 그리고 특히 이 달이 밝으면 별똥별이 많이 안 보이는데 1월 4일 새벽은 음력으로 2일이에요. 그러니까 달이 거의 없죠. 달이 초저녁에 살짝 나왔다 없어지기 때문에 달이 없는 깜깜한 밤에 해성의 궤도와 지구가 만나는 위치도 시간도 맞고 해가지고 올해 가장 별똥별이 많이 떨어지는 날이 1월 4일 새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뭐 초저녁부터 이렇게 뭐 안 주무시지 마시고 1월 4일 날 새벽에 조금 일찍 일어나셔서 한 5시경을 부터 해가지고 1시간 정도 보시면 별똥별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3대 유성호 중에서 필수 숫자리 유성호 같은 경우에는 8월 13일인데 음력으로 7월 16일이에요. 그러니까 달이 밝기 때문에 별똥별이 생각보다 많이 안 보일 것 같습니다. 쌍둥이 자리 유성호는 12월 14일인데 음력으로는 11월 20일이에요. 달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이 이 해성의 궤도와 부딪히는 시간이 우리나라 시간은 밤 10시예요. 밤 10시니까 우리가 부딪히는 위치에 반대편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중에서는 가장 별똥별이 많이 떨어지는 날이 1월 4일 새벽 4분의 자리 유성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자리 유성호는 4분의 자리가 무슨 자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과거에 있었던 별자리예요. 과거에 이렇게 이 북두칠성 손잡이 옆입니다. 그 목동자리 근처, 용자리 근처에 있었던 별자리인데요. 사분이라는 것은 하늘의 별을 관측하는 기구였어요. 지금은 없는 별자리입니다. 1930년에 국제천문연맹이 하늘의 별자리를 갖다가 88개로 정리하면서 발표할 때 없어졌거든요. 하지만 4분의 자리 유성우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4분의 자리 유성우라는 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새벽에 하늘을 보시면 이렇게 북두칠성이 굉장히 높이 떠 있습니다. 자, 초저녁부터 올라오던 북두칠성이 새벽이 되니까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죠.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이제 북극성이 있고요. 그리고 저녁 하늘에 졌던 직녀가 다시 동쪽에서 떠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 있었던 동쪽에 떠올랐던 마차부자의 카펠라는 서쪽으로 지고 있고요. 반대가 됐죠. 이때 어느 지점이냐면 이 지점들 북두칠성의 손잡이 근처와 베가 사이 여기를 중심으로 이 해성의 궤도가 만나는 거거든요. 여기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개 정도의 유성호가 떨어진다. 근데 여기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여기만 보실 필요 없는데 아무튼 주로 이 근방을 중심으로 하늘을 보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4분의 자리 유성호, 4분이라는 별자리가 과거에 있던 별자리지만 지금은 사라진 여기가 용자리고 여기가 이제 이 목동자리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용자리와 목동자리, 그 다음에 큰 곰자리 사이에 있는 과거에 있었던 4분의 자리 중심으로 1월 4일 새벽 5시 무렵에 별똥별이 많이 떨어진다. 올해 가장 많은 별똥별을 볼 수 있는 그런 날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볼 수 있는 올해 천문현상 4월 21일 날 판스타스라는 혜성이 태양 가까이 통과한다는 거예요. 판스타스라고 하는 것은 하와이 칼리나칼라 천문대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구에 근접하는 천체를 찾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 약자를 판스타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판스타스 혜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2021 O3 2021년 7월 하순에 세 번째로 발견된 그래서 7월 26일에 발견된 거거든요. 그 혜성이 쭉 와가지고 쭉 지구처럼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태양이 가장 가까워지는 날이 이 4월 21일이에요. 이때 태양과의 거리가 약 4,290만 킬로미터. 그런데 이때는 태양이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지구에서 보이지가 않죠, 잘. 그래서 조금 떨어져가지고 지구에서 관측하기 좋을 때는 지구에 가장 가까워지는 게 5월 8일입니다. 좀 지나서죠. 5월 8일에는 지구와의 거리가 약 9천만 킬로미터.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니까 그 한 3분의 2가 좀 안 되는 지점까지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때 좀 보기 좋을 것 같다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근위점 무렵에 태양이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근지점 무렵에 좀 더 관측이 용이할 것 같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4월 말부터 5월 8일이 근지점이고요. 그 위치가 이런 식으로 역시 보이는 위치는 이렇게 카시오페의 자리가 있고 그 왼쪽으로 이렇게 피르세우스 자리 아까 봤던 카펠라라는 마차부 자리가 있죠. 요 카시오페 자리 중심으로 그 왼쪽으로 이 피르세우스 자리에 있는 별들 요 별이
으뜸 별이고 이 별이 베타 별이거든요. 그래서 미르파크 알골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위치 확인하시면서 거의 맨눈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현재 한 5등급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시골 하늘에서 맨눈으로 보이고 망원경을 이용하면 멋진 꼬리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시에서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혜성의 밝기는 사실 정확히 예측이 어려워요. 그때 가봐야 좀 자세히 알 수 있거든요. 아무튼 내년 4월 21일 날 이 파스타스라는 혜성이 태양과 가까워지는데 지구와 가장 가까워지는 5월 8일을 중심으로 이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현재 내년 올해 그러니까 이제 올해죠. 올해 예측되어 있는 눈으로 관측 가능한 혜성이 두 개가 있는데 파스타스 혜성하고 또 12월 19일에 예상되어 있는 2017 K2라고 하는 혜성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관측이 어렵고 남반구에서만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 맨눈으로 볼 수 있는 현재로서는 예상되는 가장 밝은 혜성 판스타스 혜성을 4월 21일이 태양을 통과하면서 5월 초에 잘 볼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저녁 8시 20분 기준으로 하늘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뭐 이 혜성은 갑자기 발견되고 서너 달 만에 굉장히 밝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재작년에 나타났던 니오 YG 혜성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기대를 버리지 마시고 아무튼 현재 예상되어 있는 올해 가장 밝은 혜성 판스타스 혜성의 모습이 그러니까 이 위치였고요. 자, 그리고 5월 달이 되면 이 5월 달이 되면 행성과 달이 아주 초근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성과 달이 또는 행성과 행성이 1도 이내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1도라고 하는 것은 달의 지름이 0.5도거든요. 달 지름의 절반 가까이 그러니까 이 달 지름이 0.5도인데 달 지름의 2배 이내로 이 행성이라든가 달들이 접근하는 거예요. 자, 5월 근데 문제는 이제 새벽이라는 거죠. 새벽이라서 좀 부지런한 사람들만 볼 수 있을 건데요. 새벽 하늘이 굉장히 예쁩니다. 5월, 6월이 그런데요. 5월 1일 날 새벽 5시 무렵에는 자, 목성과 금성 이렇게 나란히 붙죠. 거의 0.2도예요. 0.2도면 어떻게 돼요? 달 지름의 거의 절반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목성. 하늘 제일 밝은 게 금성인데 목성은 두 번째로 밝죠. 금성은 마이너스 4등급 정도. 1등성보다 100배쯤 밝습니다. 목성은 마이너스 2등급 정도. 1등성보다 한 15배쯤 밝아요. 가장 밝은 두 개별이 나란히 있으니까 엄청 예쁠 것 같습니다. 5월 1일 무렵 꼭 새벽에 한번 일어나셔가지고 하늘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5월 18일 새벽 4시. 자, 이때는 화성과 해왕성이 0.6도 거리로 가까워지는데 사실 이것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어려워요. 해왕성은 밝기가 7.9등급이기 때문에 맨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쌍안경으로 겨우 볼 수 있고 망원경으로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망원경이 갖고 있으신 분들 해왕성 평소에 눈으로 보기 힘들잖아요. 어디 있는지 찾기도 힘들고 그죠? 수금지화, 목토, 천, 해인데 그죠? 태양계 맨 끝에 있는 행성 해왕성. 자, 5월 18일 날 새벽 4시에 바로 화성 옆에 있는 좀 별이 있다. 이게 바로 해왕성이구나. 물론 점으로 보이겠지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5월 27일 새벽에는 자, 이 금성과 달이 저녁 하늘에 굉장히 새벽 하늘에 굉장히 가까이 보입니다. 3.5도. 조금 사실은 맨눈으로 볼 때는 가깝지만 그래도 조금 멀죠. 달 지름의 7배 정도니까. 그런데 서서히 해가 뜨고 나서 가까워져 가지고 오후 2시경에는 거의 붙는 정도 0.1도. 달 지름의 5분의 1까지 그러니까 이 0.1도니까 이 달 지름의 거의 5분의 1까지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모르냐? 낮에도 달과 금성은 보입니다. 망원경을 보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 금성 맨눈으로도 보이거든요. 낮에도요. 그래서 새벽 이 5월 27일 날 오후 2시에 5월 17일 날 오후 2시에 낮에 하얀 달 떠 있잖아요. 그 달 옆으로 금성 같이 있는 거 맨눈으로 볼 수 있고 천문대에 오시면 망원경으로 한시야에 볼 수 있습니다. 자, 달이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금성도 역시 똑같이 이런 식으로 찌그러진 모습 볼 수 있거든요. 자, 5월 27일 날 오후 2시 이 천문대에 오셔서 보셔도 되고 맨눈으로도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금성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날입니다. 보통은 정확한 위치 몰라서 맨눈으로 안 보이거든요. 이날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새벽 하늘도 좋지만 오후 2시 꼭 기억하시 바라고요. 그리고 29일에는 목성과 화성이 또 0.7도 정도로
달 지름보다 조금 더 되게 또 가까워 붙습니다. 새벽 하늘이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5월 달 내내 이렇게 행성들이 가까워지고 또는 달이 행성과 가까워지는 이런 예쁜 현상들을 새벽 하늘에 볼 수 있습니다. 저는 5월 27일 오후 2시 굉장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꼭 맨눈으로 낮에 금성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6월 달. 자, 5월 달부터 이 가까워지기 시작했던 행성들 6월 달에는 해부터 일렬로 쫙 늘어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아주 촘촘하게 모여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이 동쪽부터 서쪽까지 쭉 길게 돼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 6월 달에는 이 행성들의 위치 중에서 수금지와 목토하잖아요. 가장 중심이 힘든 게 수성이에요. 수성이 빨리 도니까. 금성은 조금 천천히 돌기 때문에 위치가 금방금방 변하지 않습니다. 화성은, 목성은, 토성은 점점 기니까 하루 이틀 만에 위치가 변하지 않죠. 수성이 옆에 딱 와주면서 자, 이 6월 16일 날 수성이 태양에서 오른쪽으로 서쪽으로 가장 멀어지는 서방 최대 이각인 날이에요. 서방 최대 이각이라는 것은 가장 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해로부터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5행성이 태양의 거리 순서대로 일렬로 늘어서는 보기 드문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에 달이 계속적으로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움직여 오잖아요. 달이 이 16일 날 달이 음력으로 5월 18일이에요. 보름이 지나서 조금씩 이제 기울어지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약 한 12도씩 계속 왼쪽으로 움직여요. 움직이면서 서서히 토성 옆을 지나서 목성 옆과 화성 옆을 지나서 금성 옆을 지나가지고 6월 27일까지 계속적으로 가늘어지면서 행성 옆을 통과하면서 또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역시 아쉬운 것은 새벽이라는 거죠. 새벽 하늘에서 하여튼 6월 달에도 멋진 행성들의 모습을 일렬로 늘어서 있는 모습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앞에 새벽 하늘에 일도인에 접근한 모습은 이거는 이제 5월달 이야기였고, 때는 조금 거리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여전히 예쁩니다. 자, 이렇게 6월달에 행성들이 일렬로 정렬되고 수금, 화목토가 이렇게 돼 있는 이유는 이렇게 태양계에서 입체적으로 봤을 때, 지구에서 봤을 때, 6월 16일 날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을 기준으로 가장 안쪽에 있는 수성, 그 다음에 금성, 그 다음에 화성, 목성, 토성 이런 식으로 거리 순서대로 다 태양의 오른쪽, 서쪽으로 이렇게 정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 정말 저도 그렇게 자주 봐도 굉장히 처음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보기 힘든 현상이에요. 수금, 화목토, 오행성이 태양으로부터의 거리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되는 모습. 6월 16일 날 새벽에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7월 달에는 화성 엄폐라는 거. 엄폐라는 건 뭐냐면 달 뒤로 행성이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자, 7월 22일 날 달 뜨는 시간이 밤 자정 0시 25분쯤이에요. 이때가 음력 24일. 그러니까 하얀 달이죠. 하얀 달이 자정 좀 넘어서 뜨는데 이때 달 뒤로 숨었던 화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과 굉장히 가까이 있는 화성을 보게 되는데 실제로 이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은 달이 뜨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에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좀 보시면 이런 식으로 화성과 이 새벽 1시 반쯤이에요. 달 뜨고 1시간 정도 지나가지고 이 동쪽 지평선 위로 달이 조금 올라왔을 텐데 달 바로 옆에 화성이 거의 붙어 있는 모습처럼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목성이 있고요. 이쪽에 이제 겨울철의 별인 카펠라가 살짝 떠오르고 있고 새벽이에요. 새벽 1시 반입니다. 이 모습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달이 뜨면서 거의 떨어져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제 들어가는 모습은 못 보고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만 볼 수 있는데 너무 뜰 때는 고도가 낮기 때문에 한 1시 정도 지나가지고 이렇게 달 옆에 화성이 나란히 있는 예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7월 22일 여름이죠. 네. 그리고 올해 또 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또 죄송합니다. 큰 이슈가 되는 것이 계기월식과 토남성 엄폐라는 거예요. 올해 계기월식.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계기월식은 이렇게 한 번인데요. 제가 이 앞에 걸 하면서 지우지를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지워야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좀 지워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해서
이렇게 좀 지워야 되겠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제가 1월 1일이다 보니까 제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이 기본적으로 이건 아니고 이 11월 8일 날 저녁 6시 9분에 부분식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5시 19분에 달이 떠가지고 6시 9분 쪽에 달이 서서히 가려지기 시작해가지고 7시 19분에 완전히 지구 그림자 뒤로 달이 숨는 개기월식이 되고, 그리고 8시 42분에 달이 다시 또 나오기 시작하는 개기월식이 끝납니다. 그리고 9시 49분까지 계속적으로 달이 커지는 부분식이 진행이 돼요. 근데 이 부분식이 이렇게 월식이 진행되는 중에 개기월식이 진행되면 붉은색이 되는 블러드문, 핏빛 달이 되는데요. 이 시간 동안에 천왕성이 달 뒤로 들어갔다 나오는 일이 벌어져요. 자, 천왕성도 눈으로 겨우 보일까 말까 정도의 별이거든요. 물론 여기서 별이라고 하면 또 이제 또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늘에서 점으로 보이는 건 다 별입니다. 행성도 별이에요. 단지 영어로 스타라고 하는 것은 항성만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다른 이야기고요. 자, 아무튼 천왕성의 엄폐, 보통 때 천왕성 보기 힘들었죠. 앞에 해왕성처럼 이렇게 천왕성의 밝기가 5.6등급이기 때문에 쌍경준으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이 개기월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렇게 천왕성이 달 뒤로 숨었다 나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날 제가 이 생중계 할 거거든요. 꼭 한번 보시기 바라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이 애니메이션 보시면 이렇게 개기월식이 되면서 달이 붉은색이 됩니다. 그때 천왕성이 쏙 들어갔다가 자, 반대쪽으로 부분식 때 나오는 거죠. 자, 좀 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천천히 보시면 개기월식 동안에 붉은 브로드문 속으로 천왕성이 들어갑니다. 핏빛 달 속으로 천왕성이 사라져요. 그리고 잠시 있다가 자 해가지고 좀 시간이 지나면 천왕성이 23분에 들어갔다가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1시간 정도는 밤하늘에서 천왕성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달 뒤에 숨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천왕성이 나옵니다. 이날 이 개기식이 이렇게 진행되는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1시간 반 가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개기식 중간서부터 부분식 때까지 천왕성이 나오는 거고요. 자, 아무튼 11월 8일 저녁, 아마 올해 중에서 가장 하늘과 많이 접할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블러드문이 나타나면서 천왕성이 살았다 나오는, 천왕성이 꼭 지옥 들어갔다 나오는 것 같아요. 불길 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니까. 자, 아무튼 11월 8일 제가 유튜브 라이브로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11월 8일 개기월식과 천왕성 원패였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이거는 좀 지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새다 보니까 좀 정신없이 좀 급하게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자, 12월 1일 날 화성이 지구에 최근접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공전주기가 지구가 365일이고 화성이 687일이죠. 지구가 돌고 화성이 돌다가 이렇게 가장 가까워지는 게 회합주기라고 하는데, 이것이 2년 2개월이에요. 대략 780일입니다. 780일마다 화성과 지구가 제일 가까워지면서 가장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재작년에 10월 6일 날 굉장히 화성이 크게 보였죠. 그때는 6,200만 킬로미터까지 가까워졌었어요. 그 1년 전 그때가 굉장히 크게 접근했었는데, 그러다가 올해 접근할 때 이번엔 조금 멀어요. 8,100만 킬로미터까지 좀 멀지만 그래도 커 보입니다. 밝기가 거의 목성 정도 밝기예요. 목성 정도로 밝아집니다. 12월 2일이거든요. 2년 2개월 지나가지고 또 2025년 되면 좀 더 멀어지죠. 2027년에 좀 더 멀어지고 2029년. 자, 그래서 지금 정도, 올해 정도 가까워지는 것은 자, 2031년에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제예요? 이거보다 다시 또 2년 지난 2033년 정도 돼야지만이 가까워지는 거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앞으로 10년 동안 중에서는 올 12월 1일이 가장 가까워지면서 밝고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2년 2개월마다 화성이 가까워지면 그 무렵에 화성행 우주선들을 발사합니다. 가장 가까워졌을 때 화성으로 가는 것이 가장 최단거리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 2020년 같은 경우에도 가장 가까워지기 한 3달 전쯤에 7월 달쯤에 발사해가지고
또 다시 2021년 초에 화성에 도착하고 했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올 가을 되면 화성행 로켓들을 발사할 겁니다. 그래서 이 발사 로켓들이 2023년 초에 화성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화성행 우주선들이 올 가을 되면 발사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2년 2개월마다 화성과 가까워지기 때문이거든요. 자, 밤하늘의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12월 1일 날, 인간이 음력 11월 8일, 자, 상현달이 있거든요. 저녁 하늘에 보시면 목성과 토성달이, 상현달이 가까이 있고, 그리고 동쪽 하늘에 화성이 떠오르게 되죠. 그때 화성의 밝기가 거의 목성만큼 밝습니다. 마이너스 1.8등급. 자, 올 겨울에는 천문대 오시면 저녁 하늘에서 목성도 보고 화성도 볼 수 있는 그런, 물론 토성도 보일 겁니다. 뒤에 목성, 토성, 화성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제가 2022년 천문현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 올해의 천문현상들, 올해도 뭐 이렇게 아주 뭐 눈에 띄는 그런 현상은 개기, 월식 이외에는 없지만 일식은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정말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고, 그래서 저는 올해 연합장을 갖다 쓸 때 이 별처럼 항상 변치 않는 믿음과, 별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해처럼 뜨거운 열정, 그리고 달처럼 냉철한 이성으로 올 한 해도 멋진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정말 해와 달과 별처럼 정말 변치 않고 뜨겁고 냉철하게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충주고려 천문과학관에서 별박사 이태영이 보내드린 2022년 첫 번째 주말 특강 2022년 천문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